자, 반갑습니다. 일단 그 오전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공지로 남은 적중 경기 여부랑 어제 적중 내역을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자, 어제 뭐 배당이 나쁘지 않았죠. 오버 조합도 적중을 했고, 그리고 노르웨이 리그도 막판에 이제 극장골 때문에 어, 두 경기 묶어간 것도 적중을 했고, 다만 이제 메인이었던 충남 아산 경기가 이제 비기면서 전북이 이제 이겨줬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다폴더 갈 때 1, 2순위 나눴던 거를 이제 묶어서 가는 편인데, 어제 뭐 해축은 해축 따로, 국내는 국내 따로 해서 이제 묶었는데, 충남 아산만 이겨줬으면 뭐 메인과 함께 뭐 23배, 그리고 뭐 해축은 뭐 10배 좀 넘었고, 오늘 아침 미축도 오버 하나 뜰리면서 11배. 근데 그 와중에 어쨌든 미축도 이제 시간대별로 나눠서 갔고, 물론 승패랑 언오버랑 나눠서 갔어도 어떻게든 한 조합은 적중했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적중을 미리 어 빨리 확정 짓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애틀랜타하고 어디였죠? 그 시애틀? 그 경기가 이제 1대1로 끝날 뻔한 게, 둘 다 후반에 극적으로 골을 넣으면서 아마 무승부 가신 분들은 극장이었다. 무승부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시애틀이 넣으면서 이길 뻔하다 애틀이 또 동점골을 넣었죠. 그게 추가 시간에만 두 골이 터진 거기 때문에 어쨌든 나름 어제부터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연승도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 경기 어제 승무패 분석하면서 분석은 했는데, 승부식 관점은 또 다릅니다. 승무패는 승무패밖에 없고, 승부식은 언오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고, 해서 오늘 아스널 뉴캐슬 친선 경기랑 노르웨이 리그까지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은 원래 5시에 올려 했는데 아까 낮에 올려다가 낮 4시 경기를 건너뛰는 바람에 좀 더 늦게 왔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우라와하고 후쿠오카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분석할 때는 우라와 승을 봤습니다. 뭐 상성에서도 우라와가 조금 더 괜찮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일단 우라와가 홈 성적이 워낙 좋아요. 후쿠오카랑 비교했을 때 득실도, 실점은 비슷하지만 득점에서 10골 이상 앞서고, 우라와가 홈에서 9승 1무 2패입니다. 가시마보다 한 경기가 적은데 승점이 1점 차라 오늘 이기면 순위가 바뀝니다. 그리고 후쿠오카는 홈에서 이제 잘 안 지지, 원정은 홈보다는 승점도 조금 좀 더 부족하고 아쉬운 편이긴 해요. 근데 일단은 우라와의 이제 다득점인 와타나베 르마 선수가 이제 명단이 제외됐더라고요. 이거 말고는 크게 특이 사항이 없고, 후쿠오카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들이 뭐 미드필더 수비 쪽에 몇 명이 있습니다. 여기도 명단 제외가 한 명 있습니다. 수비 쪽에. 그래서 그래도 우라와의 주 득점포가 빠지는 게 좀 더 손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뭐 다득점이긴 하지만 최근에 얼마나 골을 넣었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이게 어제 분석할 때도 제가 이 우라와 승을 본 거면 거의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클럽 월드컵을 나갔다 오긴 했지만 그 전부터 최근에 이제 쇼난전까지 홈 4경기 무패기도 하고, 도쿄한테 질 때도 역전패를 당해서 아쉽게 진 거지 2골이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후쿠오카 승이 유력한데 단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최근 후쿠오카가 3승 3무, 컵대회 빼더라도 이 5경기 연속 2승 3무 해서, 물론 대부분이 홈 경기긴 해요. 후쿠오카가 홈에서 워낙 잘 안 지기 때문에. 네, 원정도 이제 어쨌든 연패도 끊었었고, 그리고 어쨌든 홈이긴 하지만 무패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완벽하게 우라와 승 가기에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왜냐면 어제 이제 승무패도 좀 참고를 해야 되는 게,
이 승무패 이제 그 승패가 있잖아요. 어제 전북도 결국엔 이기면서 그래프대로 나왔고 충남 아산만 이제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김천 상무도 이겼고 결국 오늘 그래프가 높은 우라와 아니면 이제 조금 아주 높진 않지만 뭐 포항 그리고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한 인천 그리고 수원 삼성까지 어디선가는 부러지겠죠. 다 그래프대로 나오면 사실 너무 많은 적중자가 나올 것 같고 여기서 어딘가 부러진다고 하면은 뭐 인천은 희박할 것 같고 그나마 원정의 전남이라든가 아니면 원정의 포항 대구가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니면 오히려 우라와 홈에서 후쿠오카가 최근 무패 흐름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라와 승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저는 우라와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후쿠오카가 최근에 너무 무패 흐름이 좋긴 해요. 그리고 실점이 같다는 게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후쿠오카가 원정에 한 자릿수 득점이거든요. 7득. 근데 10골밖에 실점 안 해서 우라와가 홈에서 20골이나 넣고 있긴 합니다만은 언오버 가기도 좀 애매한 게 후쿠오카가 원정에서 득점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카야마전이나 산프이로 컵 대회 그리고 골을 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얘네가 최근에 홈에서 3연속 무승부할 때 2번이나 0대0 무승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라와의 득점을 본다면 우라와의 근소한 우세를 봅니다. 승무 사이드로 보는데 저는 뭐 승무패는 승무패고 승에 좀 더 가깝습니다. 한 6대4 정도로 볼게요. 왜냐 후쿠오카의 득점력 때문에 실점은 비슷할지언정 그리고 홈이잖아요 우라와가. 해서 요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원하고 울산 맞죠? 강원 울산. 강원 울산은 사실 어제 분석할 때도 보면 조금 빡세긴 했는데 일단 강원이 최근 울산 상대로 3경기 무패입니다. 홈에서 2승 1무.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퇴장도 있었죠. 전북전에. 그리고 그 미드필더 퇴장이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딱히 부상이 없단 말이죠. 근데도 최근에 성적이 안 좋습니다. 이게 득실 차이도 앞서고 승점도 조금 앞서고 있긴 한데 강원이 홈인 점이 좀 그렇고 울산도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물론 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울산이 최근에 연패 중이고 원정에서 놓고 보면 뭐 클럽 월드컵도 이제 뭐 다 졌지만 리그만 보더라도 컵대회 포함 5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물론 강원하고 이제 1대1로 비겼던 그 시점부터 광주, 전북, 광주, 서울 5경기 2무 3패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6경기째 승리 없고 그래서 울산이 이길 타이밍이 오긴 했어요. 3연패까지 할 것 같진 않은데 강원이 지난번 전북한테 지긴 했지만 대전한테 극적으로 비기고 뭐 최근에 성적도 좋았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이 경기. 그래서 강원 울산은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좀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당 자체도 높고 뭐 강원이 홈이라 또 강원 풀행 가기에는 냉정하게 보면 뭐 상성은 최근에 울산한테 좋지만 대전전도 2대0으로 지다 이제 극적으로 비긴 거고 대구 3대0도 대구가 요새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울산하고 비겼다고는 하지만 그때도 선제골 내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책골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강원도 홈에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울산 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요 경기는 저는 아마 승무패에서는 무승부를 봤을 건데 개인적으로 승부식에서는 건너뛰겠습니다. 갈만한 경기가 아니에요. 언오버도 불확실하고 강원도 오버가 많고 최근에 울산도 언오버 반반이라서 오버 가고 싶지만 둘이 예전에 1대1로 비긴 적도 있고 울산이 최근에 원정 득점력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 다음 대전하고 서울 가도록 할게요. 자, 요 경기는 그나마 조금 볼만한데
일단 대전이 최근 서울 상대로 5경기 3승 2무입니다. 그전에는 거의 못 이겼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긴 게 전부입니다. 홈에서 3승이 전부인데 그 3승이 하필 또 20년도 이후에 한 3승이고 20년도부터 기준으로 컵대회까지 잡자면 3승 3무. 즉 최근 들어서는 진 적이 없습니다. 홈에서 서울 상대로. 그래서 상성은 대전이 좋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대전이 원래 홈보다 원정 성적이 좋습니다. 패배가 더 적기 때문에. 지난번도 이제 강원도 이길 뻔하다 이제 비긴 거라서 사실 5연속 무승부 중이었고, 지난번 울산전 이기면서 진짜 오랜만에 이긴 거잖아요. 이긴 한 두 달 만이었죠. 2달만. 근데 어쨌든 그 전에 비길 때도 다 득점이 있었고, 대전이 이제 승리만 없었을 뿐이지 패배가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홈이기도 하고 원정보다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FC 서울이 원정 성적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긴 한데 얘네도 딱히 득점을 많이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전하고 비교했을 때 득실은 오히려 대전이 아주 살짝 앞섭니다. 그리고 FC 서울 수비에 경고 누적도 있고, 대전은 경고 누적은 없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가 뭐 공격이나 수비에 한두 명씩 있긴 한데 아마 공격은 오랫동안 못 나와서 뭐 타격은 없을지라도 수비는 조금 애매합니다. 수비는 조금 애매하고, 자 어쨌든 대전이 최근에 이제 6경기 무패긴 하잖아요. 뭐 5연속 무승부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홈에서 골이 없는 것도 아니고, 냉정하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포항전 빼고는 패배도 안 했으니까. 물론 서울도 잘하긴 합니다. 최근 제주전 지기 전까지는 뭐 5경기 3승 2무, 뭐 포항도 4대1로 잡고, 뭐 그 잘 나간다는 전북도 원정에서 1대1로 비기고, 뭐 광주도 요새 잘하는데 3대1로 잡고 원정 가서, 김천 상무 원정도 1대0으로 이기고. 그 전에 서울도 보면 6경기 무패였거든요. 근데 제주한테 일격을 당했죠. 비길 뻔한 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극장골로 터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결국엔 서울도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전도 연승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FC 서울하고 경기. 근데 이게 오버를 가려고 했는데 좀 애매한 게, 이게 은근히 홈에서 최근에 득점이 3경기 연속 1득점 이상을 못했고, FC 서울도 지난번 2골을 넣고 뭐 다득점 하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다득점 경기보다 저득점 경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묻찍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뭔가 대전 프렌 가기에도 조금 애매한 게, 물론 대전이 상성에서 이제 FC 서울 상대로 최근에 강했기 때문에 뭐 프렌 보셔도 되는데, 서울이 최근에 제주전만 빼면은 또뭐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프렌은 배당이 확 적어지니까 가기가 좀 빡셉니다. 어제 예를 들면은 어디였지? 천안시티 프렌. 그 정도 느낌이면 가볼만 한데, 왜냐면 그건 천안시티 승까지 보였으니까. 근데 대전 승까지 보기에는 좀 애매해서 저는 무승부가 좀 유력하지 않나. 그리고 뭐 굳이 확률을 좀 더 높인다면 뭐 프렌을 가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어느 번은 솔직히 반반이라 좀 빡세요. 일단은 무승부 보고, 대전 프렌 보실 분들은 프렌 보시고, 만약에 무승부 묶어갈 거 있으면 무로 가고, 무승부 묶어갈 게 없다 그럼 뭐 프렌으로 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대구 대 포항. 이 경기가 상당히 좀 고민이 됐던 경기 중에 하나인데, 요 경기도 일단 대구가 포항 상대로 홈에서 잘 안 져요. 근데 잘 이기지도 못합니다. 그 얘긴 뭐겠습니까? 무가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자 20년도 이후만 볼게요. 대구가 홈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20년도 이후에. 근데 경기 수가 8경기였거든요. 1승 7무입니다. 지금 6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거든요. 21년도부터 1대1, 2대2, 1대1, 0대0, 3대3, 1대1. 그야말로 이제 붙으면 무가 많기 때문에 상성은 반반이죠, 반반. 근데 이제 원래 대구 아시겠지만 꼴찌고
포항보다 승점이 2배 이상, 2배 더 차이 나고 그나마 비빌 수 있는 건 득점 차이인데 실점이 10골이 더 많다 보니 득실도 당연히 안 좋고 그나마 포항이 원정인 점을 이용해야죠. 왜냐하면 홈보다 원정이 안 좋기 때문에. 대구는 뭐 원정은 말할 것도 없죠. 아직 1승도 없고 수원FC도 1승을 했는데. 그래서 홈에서는 그래도 비벼볼 만하다 승점이. 하지만 지난번 FC 안양전 0대4로 발리면서 퇴장까지 얻었다. 브라질 선수. 그리고 컨디션 좋지 않은 선수도 있고 공격에도 마찬가지고 해서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물론 포항도 보면은 지난번 수원FC전 당연히 3연패는 없을 거다 했는데 퇴장까지 당하면서 시원하게 1대5로 졌죠. 여기도 보면 미드필더 퇴장이 있어요. 뭐 이적 이슈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수비 쪽에 퇴장이 좀 더 크다 봅니다. 미드필더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시가 있긴 하지만. 수비수는 거의 풀로 뛴 것 같고 골도 3골이나 넣고 어시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가 좀 더 손해인데 뭐 세징야가 이제 부상이었다가 이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팀 내 골이 가장 많아요. 어시도 가장 많고. 그래서 세징야의 비중이 너무 큰데 지난번 김천 상무전 확실히 그때 흐름을 깼어야 했습니다. 2대0으로 리드할 때 역전당해서 2대3으로 졌잖아요. 막판에 골 먹히면서. 왜냐면 그 전에 분위기를 좀 끌어올렸거든요. 울산전 2대2로 비기고 대구가 이제 홈에서 잡았어야 오랜만에 승리도 하면서 분위기를 좀 바꿀 텐데 결국 그 경기 역전패 당하면서 지난번 4실점까지. 요새 실점이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2실점 이상, 많게는 3실점, 4실점까지 하기 때문에 최근 4경기 실점만 보면은 말이 아닙니다. 12골이나 먹혔어요. 4경기에. 경기당 거의 3실점 했죠. 거의. 그래서 대구가 그나마 홈인점을 감안하면 홈에서 그래도 골이 없었던 적도 있지만 최근엔 골을 그래도 꾸준히 넣고 있기 때문에 한 골이라도 넣는다는 전제 조건을 깔면 이제 국내 경기는 3.5를 잘 안 주잖아요. 거의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2.5면 이거 대구 경기는 무조건 오버 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그렇다고 지난번 김천 상무처럼 이제 초반에 잘할 거냐, 후반에 역전도 당하는데, 그리고 지난번 FC 안양전 생각하면은 대구를 갈 수가 없죠. 그렇다고 이제 포항도 가기에는 최근에 포항도 지난 5실점, 서울 4실점, 전북 3실점. 얘네도 다 잡은 거 놓쳤죠. 전북전. 그리고 서울 수원은 워낙 실점을 많이 했고. 그래서 포항도 최근에 실점이 많고 오버가 많다 보니 뭐 어디가 이기든 포항이 이겨도 실점할 것 같고 대구가 이겨도 실점할 것 같아서 오버가 가장 좋습니다. 접근하기가. 승패는 잘 모르겠다.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다득점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러는 와중에 대전 무승부가 배당이 또 떨어졌네요. 또 떨어진 게 아니고 두 번째 떨어진 거구나. 이러면은 배당이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무승부는 원래 높은 배당으로 가는데 메리트가 좀 사라집니다. 이러면 뭐 대전 프렌 쪽을 노려볼 수도 있고. 자, 오늘 10경기이기 때문에 딱 인천까지만 공개하고 바로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천은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그 얘긴 뭐냐? 지금 안산하고 이제 순위 차이도 너무 나고 1위고 상대 전적 한 번밖에 없지만 인천이 이겼고, 물론 인천도 고비가 있었죠. 고비가 있었는데 어떤 고비냐면 한 골차 아니면 먼저 선제골 내줘서 가까스로 역전했던 경기들. 그래도 결국 경기 결과는 인천 승이었다. 인천이 최근에 진 건 전남밖에 없습니다. 컵대회 울산은 빼고. 그래서 홈에서는 또 지금 7연승 중이고 아시다시피 홈에서 무패예요. 무패. 7연승을 떠나서 3실점밖에 안 했고 안산이 비빌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죠. 그래도 안산이 원정 3패라서 하위권에 있는 화성, 경남, 천안시티보다는 패배가 적긴 해요. 이 정도면 지금 12위 치고는 완전 선방하는 성적이긴 하거든요. 홈보다 훨씬 패배가 적기 때문에. 근데 인천이 홈에 무패라서
이건 잡기가 힘들다. 그러려면 인천에 뭐 결장도 많아야 되는데 미드필더랑 공격도 거의 쌩쌩하고 수비 쪽에 이제 부상 몇 명 의심되는 빼고는 없습니다. 안산도 그렇게 보면 수비 쪽에 약간 부상으로 몇 경기 빠졌던 선수들 있던 거 생각하면은 뭐 피차 다를 게 없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건 뭐 무조건 인천승 가야죠. 부러질 때까지. 다만 최근에 한 골차 승부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안산이 괜히 원정에 패가 적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마지막 패배가 4월 말이었거든요. 지금 3개월 동안 원정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게 있죠. 근데 이제 뭐 한두 팀 만난 게 아니에요. 4월 말 이후부터 원정만 6경기 했는데 그중에 1승 5무입니다. 2대2 무승부도 있고 0대0도 있고 1대1도 있고 다양해요. 그렇다고 홈에서 패배가 많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최근 이랜드, 천안시티 다 비겼고. 그래서 근래 경기만 보면은 한 9경기 중에 1패, 부천전, 뭐 부산 원정도 이겼던 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홈에서 인천한테도 2골밖에 안 내줬어요. 그래서 최근 원정의 이 무패 흐름이라면 인천이 아무리 이길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마엔이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지금 마엔까지 배당이 빠졌는데 인천이 최근 충남 아산, 뭐 부천 한 골차 승부도 은근히 좀 있어요. 물론 마엔도 있긴 하지만. 근데 안산이 성적이 안 좋으면 당연히 승 마엔 같죠. 근데 안산이 요새 워낙 원정에서 그 무승부 흐름도 많고 또 배당도 이게 워낙 안 좋잖아요. 지금 일반 승이.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래도 일반승 갈 거냐? 오늘 아침 샬럿처럼. 샬럿도 마엔을 못 봤던 경기잖아요. 근데 결국 마엔승으로 이겼지만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경기라서 오히려 좀 찝찝하다. 인천만 생각하면 가고 싶은데 마엔까지. 안산이 원정 성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래도 인천은 승을 할 것 같으니까 인천 승까지는 보고 마해는 좀 잠시 걷어두겠다. 좀 빡세요 마해는. 안산의 성적 때문에. 이러다 일반승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진짜. 저 낮은 배당 먹으려다가 왜냐면 그때 전적이 있어요 인천이. 언제였더라 그때 충북 청주인가 4월에 그때도 배당이 1.3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선제골 내줬습니다. 2대1로 역전해서 다행이었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최근에 이제 충남 아산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정의 충남 아산이 물론 안산보다는 성적이 조금 더 괜찮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인천이 그때도 무고사에 이제 PK로 겨우 이겼습니다. 겨우 한 골 차로. 뭐 당연히 슈팅 점유율은 더 많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선제골 빨리 못 넣는다. 그러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선제골 먹히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경기 수원 삼성. 여기서부터는 쭉 이어갈게요.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원래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뭐 옛날에는 방송을 보기만 하더라도 이제 애드벌룬 같은 게 생겼었는데 이젠 그런 게 없다 보니 혹시라도 뭐 쿠팡을 구입하시거나 애드벌룬이 생겼다 아니면 뭐 다른 방에서 쏟아 남은 게 있다 그러면 팬가입이라도 한 개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경기 수원 삼성하고 이랜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 삼성 경기도 이길 확률이 좀 크죠. 왜냐면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잠시만요. 일단은 인천 다음으로 이제 성적이 좋은 팀이 이제 수원 삼성인데 이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득점은 인천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최다 득점 팀이죠. 실점이 워낙 인천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랜드는 득점도 많지만 실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점이 약간 하위권 팀의 실점이에요. 33골.
그리고 수원 삼성, 인천 다음으로 홈 성적이 좋고, 이랜드 홈보다는 원정이 좀 아쉽죠. 승점도 그렇고 실점도. 그래서 수원 삼성이 이제 좋아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 지난 경기에 있습니다. 전남전을 이제 4대3으로 겨우 이겼죠. 초반에는 이제 무난하게 이기는 줄 알았지만 최근 3연승이고 5경기 무패 너무 좋아요. 수원 삼성도 최근에 진 게 인천전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근데 4대3으로 이기면서 퇴장이 있었습니다. 퇴장 한 명이 있었다. 근데 그게 누구냐? 일류첸코.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10골에 5어시. 그리고 뭐 브라질 선수는 지금 타박상 의심 때문에 못 나오고 이적 이슈도 있고 그래서 공격 쪽에 결장이 있다는 점. 이랜드는 딱히 뭐 퇴장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류첸코가 빠지는 게 타격이 있죠. 수원 삼성 입장에서. 그리고 최근에 수원 삼성이 홈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부천전 한 경기, 근데 그 경기마저 선제골은 내줬어요. 그래서 아무리 최근에 흐름이 좋고 인천전한테만 졌지만 일류첸코의 이제 결장이 좀 클 수밖에 없고. 근데 이랜드는 또 최근에 승리가 없단 말이죠. 8경기 동안. 그럼 타이밍상 한번 이겨줘야 되는데 그러기엔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최근 원정 6경기 무승. 안산 2실점, 충북 2실점, 천안시티 4실점, 부천 3실점. 이 얘기는 뭐냐? 원정에서 본인들이 골은 넣어요. 근데 상대방이 더 많이 넣었기 때문에 최소 비기든가 상대방 측들이 이기든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못 이겼던 경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수원 삼성도 일류첸코가 빠져도 그래도 홈이라서 뭐 최근 3경기 연속 다 1득점이긴 하지만 이랜드 정도면은 득점을 좀 더 많이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류첸코가 최근에 일단은 뭐 골에 관여한 걸 봐야 되는데 가장 마지막 골이 6월 22일이었기 때문에 뭐 최근으로 따지면 또 가장 최근은 없긴 해요. 가장 최근 4경기. 물론 그 4경기를 들여다 보면은 홈에서는 한 골씩밖에 안 터졌긴 했지만 결국엔 일류첸코가 없어도 골을 많이 넣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수원 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배당이 빠졌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랜드가 너무 승리가 없다 보니 좀 그게 찝찝합니다. 그래서 이랜드의 득점이나 실점을 봤을 때 요거는 차라리 수원 삼성 승무 사이드로 보지만 오버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수원 삼성이 만에 하나 비기거나 뭐 다득점으로 아니면 오히려 말이 안 되게 뭐 퇴장의 변수라든가 그런 이슈가 있어서 지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서 저는 수원 삼성 승무 보고 오버까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성남하고 전남. 자, 마지막 경기죠. K리그. 자, 성남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성은 전남이 최근 성남 상대로 연승 중이에요. 그리고 이 성남이 리그 초반에는 흐름이 좋았는데 지금 다 까먹었죠. 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리그 초반만 해도 뭐 1, 2위 다투던 게. 그리고 전남은 확실히 성남에 비해 득점이 좋다. 득점 거의 2배 차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인천 다음으로 실점이 적은 팀이 어디냐? 성남이거든요. 성남이 리그 초반에도 잘할 때도 무가 좀 많았어요. 실점이 좀 적어서 그랬던지 몰라도 그 수원 삼성전부터 이제 시작해서 거의 못 이기다가 충북 청주 한 번 이기고 또 한 4경기 못 이기다가 최근 이랜드전을 이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랜드전 이기기 전까지는 4경기 어쨌든 다 득점이 없었습니다. 4경기 무득점이었어요. 0대0 2번도 있었고 이랜드전도 결국 한 골밖에 못 넣었지만 이기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오버보다는 언더가 훨씬 많고 득점이 너무 적어요. 득점이. 그래서 득점력이 상당히 좀 저조하다. 그리고 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수원한테 4실점해서 지긴 했지만 결국엔 3득점을 하면서 따라잡았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득점이 좀 꾸준했어요. 물론 전남도 무득점 경기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원정의 전남
물론 홈에서 비해서는 뭐 부족하다 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지금 보니까 부족한 게 아니네. 오히려 승점은 더 높습니다. 부족하다고 볼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경기 수 때문에 그래요. 경기 수. 9경기에 17점 홈에서 5승 2무 2패. 그리고 3경기 더 많은 원정 5승 5무 2패. 즉 원정에서 3경기 더 많은 게 다 무승부예요. 무승부. 그래서 사실상 아직 경기 치르지 않은 상황이라 한 경기만 이겨도 승점 따라잡기 때문에 일단 홈 원정 다 패배가 적다. 전남. 그리고 성남도 이제 워낙 득점도 없지만 실점도 적었던 상황이라서 이 경기는 전남도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최근에 경기도 많지 않고 득점 여부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비길 가능성 큰데 저는 승패는 잘 모르겠다. 성남도 어쨌든 3경기 무패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느 팀 사이드로 보기는 어렵고 전남도 연패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성남이 최근에 그래도 분위기를 좀 끌어올렸으니까 득점만 없을 뿐이지. 실점도 적은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승부 그리고 언더를 좀 보겠다. 확률적으로 가면은 언더가 더 좋긴 해요. 근데 아까 대전을 무승부 봤기 때문에 나는 무승부 묶어가야겠다 하면은 성남 무를 묶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게 좀 더 좋아 보이냐 하면은 그래도 전남 승이나 성남 승 이런 승패 라인까지 생각을 한다면 언더가 좀 더 좋아 보일 수 있다. 왜냐면 전남이 뭐 1대0이라든가 이런 스코어로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전남이 예전에 원정에서 1대0 승부가 좀 있었습니다. 뭐 부산, 김포, 안산 상대로. 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국내 경기는 끝났죠. 어차피 7시 마감이긴 한데 비슷해요. 시간들이. 아스널도 8시 반, 노르웨이도 뭐 새벽이 아니고 9시 반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조합은 아마 제가 이제 구매하러 나가기 전 6시까지 어제랑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해서 보내드리고 저는 아마 6시 좀 넘어서 나갈 것 같은데 제가 가는 와중에 배당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구입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합 받으시는 분들은. 자, 이제 국내 경기는 끝났고 그러면 친선 경기 가야죠. 자, 클럽 친선 경기가 워낙 많아서 그 중에 이제 선택된 경기들만 가기 때문에 오늘은 한 경기죠. 어디 갔냐? 8시 반이기 때문에 아스날 뉴캐슬. 여기 또 싱가포르에서 열리더라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하고의 경기를 보면 물론 홈에서는 압도적으로 좋죠. 근데 이게 중립 경기고 지난번도 이제 무승부를 봤다가 1대0으로 끝났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이 적어요 일단. 그리고 아스널도 보면은 마두에케 그리고 뭐 명단 제외된 선수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또 그래도 웬만한 선수는 다 나오는 것 같고 뉴캐슬도 보면은 이제 알렉산더 이삭이 허벅지 부상으로 다른 데 이제 이적 요청을 한 것 같긴 하던데 이번 뉴캐슬 그 내한할 때도 좀 빠지고 그러는데 일단 이삭이 중요합니다. 그 뉴캐슬 입장에서는 뭐 엘랑가도 있긴 하지만 공격 쪽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요거는 아스날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때 AC 밀란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아스날이 더 좋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뉴캐슬이 셀틱한테 0대4로 발렸습니다. 아무리 프리시즌이라도 뭐 셀틱이 못하는 팀은 아니지만 0대4로 발리는 건 좀 타격이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스날은 AC 밀란을 또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스날 승 봅니다. 어느 후보보다는 그냥 아스날 승 보고 뉴캐슬이 셀틱한테도 4대0으로 발릴 정도면 그때 양현준도 골을 넣었는데 저는
아스널이 마인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배당도 괜찮고. 그래서 아스널 승부는 입장에서는 마인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왜냐면 AC 밀란전 결국엔 실점이 없었고, 그리고 아스널이 이제 슈팅을 많이 안 내줬습니다. 그 AC 밀란한테 슈팅 차이도 거의 20개 이상, 20개 정도 차이 났고 23대 3이었으니까 점유율도 앞섰고 유슈팅도 8개면은 뭐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스널 승에 마인까지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 고배당을 한번 노린다면 마인까지 그렇게 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르웨이 리그만 남았죠. 자, 어제 노르웨이 리그 사네피오르 홈에 이제 무패팀이죠. 전승입니다. 전승. 그리고 원정의 사럽스 보였나? 원정이 무패팀 3승 3무. 그래서 둘 다 홈 무패 대 원정 무패인데 홈에서 이제 전승으로 무패이기 때문에 득실도 좋고, 그리고 이걸 오버를 가야 되냐 고민 많이 했는데 결국 사네피오르 승을 봤거든요. 먼저 2골 넣을 때만 해도 와 이거 무난하게 이기겠다 했는데 PK로 2골 내주는 거 보고 와 이거 다 된 밥에 뭔가 PK 한 골 내줄 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골 더 PK로 내준 거 보면서 아 이거 너무 아쉽다. 나중에 이제 보데글림 경기를 봐야 되겠지만 다 잡았던 경기 PK로 이거 어떻게 비기냐. 역시 그랬는데 그래서 전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경기 결과도 일부러 안 보고. 왜냐면 그 뒤에 보데글림 경기를 이제 그 봤거든요. 그 경기를 본 게 아니고 스코어. 근데 1대1이더라고. 근데 다시 2대1로 앞서길래 제가 이제 일반 승은 배당이 낮기 때문에 마인이랑 묶어갔는데 마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스코어만 봤을 때 뭐 지고 있지도 않았고 결국 스코어가 전반 3대1이었고 4대1까지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구나. 전반에 2대1로 끝났던 것 같아. 2대1. 후반에 어쨌든 그때 4대2까지 벌어졌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 3골 더 넣으면서 7대2까지 이겼더라고요. 근데 사네피오로 비긴 줄 알았는데 추가 시간을 꽤 오래 줬나 봐요. 추가 시간이 플러스 14더라고요. 15였나? 아무튼 그 골이 플러스 14일 때 터졌으니까 완전 극장 중에 극장이죠. 조금만 시간 적었어도 못 넣었을 텐데. 그래서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뭐 봐서 갈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좋으면 가는 거고. 자, 브리네하고 비킹 FK, 바이킹 FK죠. 자, 1위 팀하고의 대결입니다. 브리네 입장에선 좀 빡세죠. 그리고 두 팀이 친선전이나 컵대회는 있는데 리그에서 경기는 워낙 오래전이라 사실 최근 전적으로만 보면은 뭐 비킹한테 밀린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위하고 1위 싸움인데 실점은 같아요. 득점이 2배 차이. 비킹이 워낙 좋기 때문에 득점 1위고. 그리고 비킹이 홈도 좋고 원정도 좋은데 그나마 브리네가 원정보다는 홈에서 패배가 적습니다. 4승 1무 2패. 그래서 홈이면 좀 해볼 만하다. 이런 느낌인데 미드필더에 경구 누적이 한 명 있고 비킹 같은 경우에는 주전기파의 부상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뭐 번갈아 가면서 뛰는 것 같더라고요. 딱히 결장은 크게 없는데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 공격에도. 그래서 이게 결장까지 이어지면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비킹이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상. 그래서 원정이긴 하지만 비킹 우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킹 우세를 보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 경기를 다녀왔어요. 비킹이 홈이긴 하지만 그래서 체력적인 이슈가 브리네보다는 안 좋습니다. 브리네가 워낙 이제 경기 요일수로 따지면 20일이 마지막 경기였으니까 일주일 정도 쉬었는데 비킹 FK는 25일이 마지막 경기였죠. 컨퍼런스. 그리고
또 원정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7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사실 뭐 올라갈 확률이 큰데 비킹이 컨퍼런스 전에 성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패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SK 브란한테도 치고 홈에서 보데글림한테도 4실점이나 했기 때문에 뭐 랭킹이 1위긴 하지만 최근에 리그에서는 1위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사랍스보한테 컵 대회도 졌고, 그러니까 컨퍼런스 전에 3연패 했어요. 근데 브리네가 비록 이제 원정에서 트롬스한테 지긴 했지만 홈에서만큼은 리그에서는 4경기 무패입니다. 뭐 사네피오르, 프레드릭, 함캄, 볼레랭아 총 4경기 3승 1무였기 때문에 득점도 또 많을 땐 많이 해요. 다만 이제 실점도 좀 많다는 점이 좀 걸리는데 냉정하게 보면 비킹이 이제 컨퍼런스 리그만 없었으면 비킹 쪽으로 갈 텐데 배당도 지금 별로고 하필 또 컨퍼런스 리그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원정 비킹을 가기에는 최근 3연패 흐름도 그렇고 컵대회 포함 오히려 냉정하게 리그 흐름만 보면 브리네가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킹은 홈이나 원정이나 성적이 좋다 했잖아요. 근데 브리네는 홈은 좋습니다. 원정이 안 좋지. 그래서 홈이면 좀 비벼볼 만하다. 그리고 공격 쪽에 지금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도 있다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경기는 갈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저는 일단은 배당 대비 비킹 FK 승은 버리고 무승부를 갈지 뭐 그렇다고 불인의 프랭 가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래도 3연패까지 할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뭐 가게 된다면 무 가든지 건너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불인에도 이기는 그림까지 생각을 하더라도 뭐 많은 득점을 생각 안 하면 언더를 갈 수도 있죠. 왜냐면 비킹이 최근 원정에서의 그 득점력 보면은 SK 브란 한 골, 사랍스보 무득점, 로젠보르 한 골, 컵대회 알레스툰 한 골, 몰대전까지 한 골 이상 넣은 경기가 없어요. 리그로 보면은 뭐 4골씩 넣었던 적이 있긴 한데 그때 뭐 퇴장들도 있었고, 그래서 예전만큼 득점이 많진 않다. 그래서 근데 언더보다는 가장 좋은 게 무긴 해요. 무. 그래서 저는 무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기. 무승부 찍고 넘어가겠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지금 어느덧 시간이 40분이 넘어가는데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젠보르하고 트롬세. 자 로젠보르 같은 경우에는 트롬세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은 순위부터 보면은 승점이 4점이죠. 2경기 차이. 근데 로젠보르가 2경기를 더 했기 때문에 더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실점은 적어요. 로젠보르도 실점이 적고 트롬세도 실점이 적은데 이 득점에서는 트롬세가 좀 앞서기 때문에 득실은 당연히 트롬세가 좋다. 둘 다 플러스긴 하지만 그리고 로젠보르 홈입니다. 홈에 무패팀이 있거든요. 어디냐? 어제 제가 갔던 사네피오르 8전 전승, 그리고 로젠보르 4승 3무. 요 두 팀입니다. 두 팀밖에 없어요. 근데 하필 오늘 또 로젠보르 홈이고 트롬세도 홈 성적이 좋은데 얘네는 원정 성적도 좋습니다. 5승 1무 1패. 오히려 홈보다 1점이 더 높아요. 홈에서 5승 2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둘 다 순위가 뭐 높은 게 아닙니다. 이게 로젠보르가 6이고 트롬세가 3이거든요. 해서 둘 다 3패밖에 없기도 하고, 다만 이제 로젠보르가 이제 무가 좀 많다는 점, 홈에서 4무, 그걸 참고해야 되고, 트롬세는 원정 5승 1무 1패이기 때문에 엄청 좋은 거죠. 지금 비킹보다 한 경기가 적지만 승점이 같기 때문에 오늘 이기거나 비기기만 해도 원정 승점이 가장 좋은 순으로 바뀝니다. 1위로.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둘 다 막상 막하다. 뭐 그 상황이면 일단은 상성부터 봐야겠죠. 로젠보르가 리그 친선전 빼고 리그만 놓고 봤을 땐 압도적으로 좋아요. 20년도 이후만 해도 4연승, 그 전까지 합치면 뭐 6연승,
진 경기가 몇 경기 안 돼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좋다 홈에서 로젠보르가. 그리고 로젠보르도 컨퍼런스를 다녀왔다. 트롬세는 리그 경기만 있었기 때문에 쉬었죠. 그래서 체력적인 문제, 아무리 홈에서 경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또 다음 원정도 가야 되고. 근데 어쨌든 홈에서 무패팀이기도 하고 최근에 홈에서 골이 없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골도 꾸준하고. 다만 이 트롬세의 이제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트롬세가 이제 뭐 오슬로한테 져서 이제 컵대회도 일찍 떨어지고 리그에만 매진하는데 지금 리그 9연승이에요. 9연승. 홈에서 4연승, 원정 5연승. 즉 어제 이제 경기가 있었던 사네피오르의 홈에 이제 8전 전승만큼이나 그 정도의 흐름입니다. 홈 원정 다 합쳐서. 그 정도로 트롬세가 좋고 득점도 뭐 한 골 넣은 경기도 있긴 하지만 다득점 경기 최근에 2경기 다 다득점했고 제가 이제 스트램스전은 트롬세 가서 이제 적중을 했던 경기거든요. 그때 아직도 기억하는데 지난주 같은데 지난주? 지지난주인가? 그때 원정 경기에서 극장골을 넣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2대2였다가 얘네도 극장골로 넣어서 아마 그때 적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트롬세 최근에 원정에서 다득점 경기도 있고 오슬로, 함캄 뭐 상대가 약하긴 하지만 스트램스까지 뭐 둘 다 이제 약팀이고 스트램스도 사실 순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 하위권이라서 뭐 다득점한 것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9연승 무시 못한다. 그리고 로젠보르도 어쨌든 홈에서 무패긴 하지만 무가 많고 컵대회 다녀왔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요 경기도 앞 경기랑 마찬가지로 당연히 로젠보르 뭐 홈이고 무패고 좀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컵대회도 치렀고 체력적인 이슈도 있고 무엇보다 트럼스의 최근 흐름 상성은 압도적으로 좋을지언정 트럼스의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다고 트럼스의 프랭 가기에는 로젠보르 홈이라 좀 빡세고 상성도 그렇고 요것도 조심스레 무승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경기는 보다 보니까 무승부를 보게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지금 조합을 좀 고민 중에 있는데 아마 6시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거고 저도 아마 그때쯤 구매를 하러 갈 거기 때문에 그때 가면 될 것 같고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보시고 후원 관련해서는 쪽지 주시면 됩니다. 쪽지.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는 따로 지금 후원 그런 시스템이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뭐 구독자 수나 뭐 방송 시간도 아직 턱없이 부족해서 수부로 오시면 됩니다. 그 링크를 항상 이제 동영상 올릴 때 거기에 남겨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쪽지 주시거나 다시 보기에 후원하셔서 뭐 조합 같은 거를 아니면 분석 결과도 지금 반만 보여드리잖아요. 전체적인 걸 원하신다 그러면은 저거를 다 보고 싶다 그러시면 후원하셔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정해진 시간에 이제 꾸준하게 올 생각이고 고정 시간이 정해질 예정이고 뭐 후원 개수 아니면 예전에 했던 도전 미션도 이제 해외 축구 시작하면 특정 배당이나 특정 경기 수를 묶어서 이제 할 생각이고 도전 미션은 그야말로 도전입니다. 실패하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 어쨌든 흐름이 최근에 좋아요. 한번 끊기긴 했지만 다시 또 연승 흐름 타고 있고 오늘까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오후에 다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은 축구가 거의 없었던가? 아마 축구가 없으면 야구로라도 할 생각이기 때문에 뭐 MLB라든가 그 부분 참고하시고 저는 방송하고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